네, 반갑습니다.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의 이도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입시 컨설팅을 선택하는 방법, 어떤 업체가 좋은 업체, 학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아마 고등학생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입시 컨설팅을 받아보실 텐데, 메가스터디를 포함을 해서 진학사나 대성학원 같은 큰 대형 업체들도 학원들도 있고, 그리고 대치동에 가시게 되면 어떤 중소 규모의 학원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업체들이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설팅 업체가 좋은지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그 내용들을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학원을 대표하는 저희 메가스터디와 그리고 대치동을 대표하는 바른길 학원의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입시전략연구소 데이컨설팅센터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른길 입시교육 컨설팅 학원의 유혜리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이제 컨설팅 학원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것들을 물어보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좀 컨설팅 학원에서 알아보셨다라고 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로 확인해 보시게 될 텐데, 컨설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입시 컨설팅, 그리고 학생부 컨설팅, 원서 지원 컨설팅, 정시 컨설팅 등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컨설팅의 유형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메가스터디 김수진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큰 틀로 나누면 입시, 수시, 정시,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실 수 있는데요. 네. 입시 컨설팅은 이제 현재 성적을 기반으로 현재 상황 또는 보완해야 될 점을 진단받는 컨설팅이고요. 이제 수시나 정시 컨설팅은 수시, 정시 시즌에 수시는 6장, 정시는 3장 지원하는 학교를 정하는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듣는 컨설팅이고, 추가로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 이제 1차가 붙게 되거나 그러시면 면접 컨설팅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크게 정리를 하면 이제 학생부에 대한 어떤 진단 평가를 받는 입시 컨설팅, 그리고 수시 원서를 쓸 때 이제 수시 6장을 선택하는 수시 컨설팅, 그리고 정시의 경우에는 가나다군, 군별로 대학을 선택하는 정시 컨설팅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니즈나 이런 궁금증도 많을 텐데,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김수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의 희망 전공이나 진로에 맞추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아니면 교과 활동, 세특 등의 방향을 잡아주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정리해 주셨다시피 이제 컨설팅의 이름은 되게 다양하지만 크게 정리하면 4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컨설팅 문의가 들어오는 학생들 보면 대부분 현역들, 현재 고등학생들은 당연히 컨설팅 많이 받을 테고, 이제 재수생, 그러니까 N수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수생, 검정고시, 해외고, 예체능 학생들까지 이제 컨설팅 문의가 많은데, 대치동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어떤 상황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N수생이나 검정고시를 치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 컨설팅이 가능하고요. 재외국민 전형 혹은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에 해외고 전문 컨설팅 업체들이 많습니다. 네. 또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된 평가 대상이 실기이다 보니 실기 학원에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학생 유형에 따라서 이제 제한적인 분명히 유형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컨설팅이 다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메가스터디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저희는 이제 4년제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 컨설팅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근데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수시를 지원하실 때 제한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검정고시의 경우에는 이제 검정고시 성적을 제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 활동을 같이 이제 증빙 서류로 서류를 제출을 할 수 있어서 지원은 가능한데 어쨌든 제한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컨설팅 업체를 선정을 하실 때 또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컨설팅에 참석하는 학생들, 당연히 학생들이 참석을 할 텐데, 간혹 이제 학부모님만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는 어떻게 안내를 해주세요? 학부모님만 참석하셔도 상관은 없다고 일단은 안내를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학생과 같이 컨설팅을 듣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컨설팅 후에 리포트가 제공이 된다고 해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정보로 전달이 되기도 하고 학생, 학부모 각각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제 같이 오셔서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맞아, 우리 가능하면 학생이 참석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이제 학부모님들만 오셨을 때는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만 일단 듣고 가셔도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은 꼭 기억하고 싶은 것만 가져가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오셔서 학생이 직접 듣고 가야 어떤 동기부여도 되니까 가능하면 함께 참석을 해주셔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학원 정보를 어디서 찾아보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마 메가는 너무 대형 학원이기 때문에 아마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입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보통 다 학원 홈페이지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죠. 근데 대치동은 조금 이야기가 다를 것 같아요. 대치동은 어쨌든 소규모 중소학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홈페이지만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어떤 신뢰나 정확성을 가지고 찾아오기 쉽지 않은 구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인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년도 합격생들의 소개를 받아서 오는 경우가 대다수고,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배의 추천을 받아서 오거나, 좋은 결과가 많이 난 학교였던 경우, 담임 선생님이 직접 추천해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맞아, 대치동은 저도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대치동에 있었는데, 그때는 한 학교에서 막 수십 명이 같이 온 적도 있어요. 한 학생의 좋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추천을 하셔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죠. 네, 이번에 가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컨설팅 가격이 좀 이슈됐던 게 이제 몇 년 전에 드라마 때문이죠. 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이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는데 실제 가격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메가스터디는 지금 가격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일단 강남 서초 교육 지원청 기준으로 1시간에 최대 3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컨설팅 진행 시간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면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시간에 30만 원이 넘어가면 불법으로 이렇게 되고요. 의심이 된다고 하시면 나이스에서 검색이 가능하시고요. 나이스에서 학원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시도교육청별로 학원 교습소 정보가 검색이 가능합니다. 메가는 아무래도 대형 학원이다 보니까 투명하게 좀 금액을 공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충분히 확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치동에서 이제 뭐 수백만 원, 뭐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컨설팅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대치동에 수백만 원 컨설팅이라는 뭐 광고나 홍보가 있는데요. 앞에서 수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에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면 3시간 20분 이상 컨설팅이 진행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은 1시간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만 원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학원에서 이야기하는 금액과 본인이 상담하는 시간을 좀 계산을 해 보시면 이게 적절한 가격에 좀 책정이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학원 자체에서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 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메가스터디의 경우에는 어떤 대형 업체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형 업체의 경우에는 경험이 많고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맞아요. 더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이 부분은 컨설턴트님이 더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상담을 할 때 물론 이제 상담을 하는 시기도 있지만 상담을 하지 않는 시기에는 대부분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고 재강화하는 데 시간을 많이 노력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전국에 약 190여 개의 4년제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190여 개 모든 대학이 다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190개 대학교를 모두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 따라서는 뭐 서울의 주요 대학교 아니면 서울의 주요 대학교 플러스 뭐 지방 거점 대학들까지만 이제 데이터를 구축해 놓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전화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 양이 구축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이 다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특별히 조금 전문화되어 있는 영역이 따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시면 훨씬 더 좋은 학원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시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원 메가스터는 재수 학원이 있죠. 재수 종합반 학원이 있기 때문에 재수생들의 데이터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 컨설팅을 받으실 때는 아마 대부분 진학 혹은 메가, 그러니까 J사와 메가를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 이 두 업체는 반드시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거기에 더해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고속이나 이제 또 유명 학원 강사분들께서 만드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좀 함께 병행해서 보시면 훨씬 더 대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입시 컨설팅을 언제 받아야 되는지 시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예약 상담은 언제 많이 문의가 들어오나요? 예약 상담은 이제 수시로 계속 들어오긴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상담 받기 원하는 날짜에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또 수시나 정시처럼 시즌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는 7월 초, 정시는 수능 보고 나셔서 이제 연락을 하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컨설팅 예약이 가능하세요. 대치동도 비슷한가요? 네. 입시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난 후에 혹은 한 학기 성적표가 나온 후에 컨설팅을 진행하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시 컨설팅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3학년 1학기 성적이 나온 후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생활기록부가 나온 후에 그리고 재수생 혹은 검정고시를 치른 학생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가 끝난 후에 예약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예약을 하는 시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시기들에 이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 저의 입장에서 가장 상담을 받는 적기는 입시는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상시 언제나 괜찮아요. 다만, 이제 내신 성적이든 모의고사 성적이든 뭔가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을 때 받으시는 게 좋고요.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이미 학교 생활 기록부가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수시는 8월 중순 이후에 받으세요. 재작년까지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예약 문의도 6월부터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언제 빨리 받고 싶어서. 그런데 작년부터 자소서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일찍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8월 중순 이후에 받으셔도 충분하고요. 정시의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서 접수 직전에 받으셔라. 왜냐하면 정시는 데이터가 쌓여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가 쌓여야 되고 정시 상담을 보통 받는 기간이 성적표가 나오고 이제 1월, 12월 한 셋째 주, 넷째 주쯤인데 수시 모집의 추가 모집이 12월 셋째 주 혹은 넷째 주가 되어야 모두 끝이 나요. 그래서 최종 수시 2월 인원이나 그리고 이제 수시 합격한 친구들은 정시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다시 이탈을 해요. 더 이상 정시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정하는 작업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서 접수 직전에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실제로 재수생들은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나서 받으려고 해요. 그래야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을 받는 적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시는 8월 중순 이후, 정시는 원서 접수 직전에 받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시 넘어가서 이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상담 전에 이제 학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서류가 있을까요? 입시 컨설팅과 수시 컨설팅은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시 컨설팅은 수능 성적표,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대나 고려대를 정시 지원하려는 친구들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와 고려대는 이제 작년 올해 이제 수능 전형에서도 이제 교과 성적을 반영을 했죠. 그래서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를 함께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를 좀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표를 왜 꼭 받나요?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왜 제출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수시를 지원하게 되실 때 네.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지,
이제 수시, 정시, 유불리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성적표가 필수로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간혹 이제 수시로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시면서 최저등급 없는 학교로만 지원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럴 때는 필수 서류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수시 전형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모의고사 성적표가 왜 필요한지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굳이 필요해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생각보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모의고사 성적을 제대로 분석을 잘 못하세요. 보통 물어보면 등급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 제출을 하라고 하면 등급만 불러주시는 분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국어 많죠. 2요, 수학 그쵸. 3이요, 뭐 영어 1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로는 전혀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표로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점수 그리고 표준 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100분위, 원점수 100분위 등급은 있는 성적표를 제출을 해 주셔야 좀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신청서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신청서에는 이제 원하시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이제 희망 대학, 학과를 이제 기본적으로 적어주시고 그 추가로는 궁금하신 내용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아요. 네. 이제 예를 들면 요즘 선택 과목에 대해 문의를 되게 많이 주시는데 그 선택 과목 선택할 때 어떤 과목과 어떤 과목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이나 아니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학교를 대학으로 목표로 정하는 게 좀 현실적인지 그런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컨설팅에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제일 싫은 좀 별로인 신청서가 이거예요. 정말 한 줄로. 그냥 모든 상담을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고 그리고 만나서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쵸. 최대한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내가 궁금한 걸 좀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컨설턴트들도 충분히 준비를 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의고사 성적표가 이제 학생들이 사실 찢어버리는 친구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분실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분실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께 요청하시면 되고요. 6월, 9월 모의고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유료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국문은 300원이고 영문은 600원입니다. 깨알 같은 정보. 영문은 300원이고요. 영문은 600원이면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사실 이제 6월, 9월 3학년 때 보게 된 6월, 9월 모의평가도 성적표 학교 선생님이 가지고 계세요. 학교에서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두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그냥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공식적인 어떤 성적표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평가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서류는 당일 지참은 가능한가요? 당일 지참은 조금 어렵습니다. 바른길 같은 경우에는 3일 전까지는 네.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컨설턴트 분들이 서류를 분석하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내가도 근데 저희도 동일하게 이제 3일 전까지는 최소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부모님들이 당일 지참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당일 지참한다고 하면 상담을 취소해버려요. 그럼 제가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최소 3일 전에는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런 학원들도 있어요. 당일 지참하셔도 가능합니다라는 학원들도 있는데 조금 의심은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학교생활기록부가 대개 한 15장에서 많게는 17장 정도가 될 텐데 그거를 당일에 오셔서 분석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3일 전, 최소 3일 전에는 제출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과 함께 이제 컨설팅 업체 학원을 이제 선택하는 방법, 팁에 대해서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컨설팅 금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좋은 컨설팅 이제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혜린님도. 네, 상담을 예약하셨으면 상담 전에 학생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가시려는 대학이나 본인이 어떤 전형으로 가고 싶은지는 기본으로 알아야 하고 또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나한테 올바른 질문, 맞는 질문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오시면 더 건설적인 컨설팅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